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조국의 군인이었죠. 지금은 잊힌 이름이었습니다. 로만 포니아츠키. 73.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혈관에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제프 안토니 포니아토프스키. 나폴레옹 휘하에서 싸운 전설적인 폴란드 장군. 그는 그 영웅의 직계 후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그저 늙은 퇴역군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과거의 영광은 박물관 속 사진처럼 잊혀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는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부전입니다. 말기입니다. 이식이 필요하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로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세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도로 나선 로만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그의 절망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영웅의 후손. 하지만 조국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조차 그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로마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엘라. 그의 하나뿐인 딸. 15년 전 한국으로 떠난 아이. 한국. 그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딸.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로마는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그 딸이 자신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로마는 아내에게도 병원 소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숨이 막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엘라였습니다. 15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 딸. 그곳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정착한 딸. 아빠,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로만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엘라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로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의사가 한 말. 그리고 지금의 상황.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엘라는 금세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엔 희망이 있어요. 한국으로? 로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빠. 제가 일하는 곳이 삼성전자예요. 의료기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삼성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성균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곳이에요. 로마는 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삼성서울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심장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심장 이식도 가능해요. 폴란드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날 밤 로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그 먼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73살의 늙은 몸으로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라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미 병원 예약을 해놨어요. 삼성서울병원 심장센터예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준비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잃을 수 없어요. 삼성이 아빠를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와주세요. 로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를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딸이 믿는 그 기술을 향해.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기적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11시간의 긴 비행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로만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낯선 나라의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어로 된 표지판도 보였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멀리서 딸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1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로마는 울컥했어요. 엘라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가 함께 있었죠. 할아버지예요.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로마는 처음 보는 손주들을 안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차에 오르는 길, 엘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바로 병원에 가요. 삼성서울병원이에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로마는 놀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돈된 거리들. 폴란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치료가 가능할까? 의구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마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건물,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인 분위기. 폴란드의 낡은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폴란드어 통역사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로마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김상진 교수.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만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인사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김 교수는 로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로만은 긴장했어요. 폴란드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들을 김 교수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로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김 교수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며칠간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그리고 최신 영상 촬영까지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길. 로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시스템. 과연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로만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세계가 놀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였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폴란드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친절했어요.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심전도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최신 장비가 로만의 심장 박동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자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심장의 리듬을 보고 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로마는 기계의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촬영이었어요. MRI 촬영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중간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촬영 중에도 계속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로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로만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 교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본 소견으로는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내일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로마는 불안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복도에서 딸과 만났어요. 엘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떠셨어요? 괜찮더구나.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엘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정말 다를 거예요. 폴란드에서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는 딸의 확신을 부러워했어요. 자신은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은 분명했습니다. 정밀한 장비, 친절한 의료진, 체계적인 시스템.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로마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적어도 최선을 다해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나올 결과가 궁금했어요. 김 교수가 무슨 말을 할지,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멀리 폴란드를 떠나온 73세 노인. 그의 마지막 희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결과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로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 아니면 마지막 희망마저 꺾일지. 그 답은 한국의 기술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로만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김 교수의 진료실로 향했어요. 딸 엘라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김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만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마디에 로만은 귀를 의심했어요. 폴란드에서 받은 진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김 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인공심장 장치를 삽입해야 해요. 그리고 로만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도도 있습니다. 로만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폴란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수술인가요? 로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성에서 개발한 최신 인공심장 시스템입니다. 로봇 수술과 함께 진행됩니다. 성공률은 높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김 교수의 말투는 솔직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수백 번 해봤어요. 로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엘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해봐요. 여기가 마지막 기회예요. 로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두려웠어요. 수술대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죽을 것이라는 생각.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결정하세요. 가족과 상의해 보시고요. 진료실을 나선 후 로만과 엘라는 조용한 곳에 앉았어요. 병원 로비의 한쪽 의자였습니다. 아빠는 평생 조국을 위해 살았어요. 로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날 버렸어요. 병도 사람도 모든 게 날 포기했어요. 엘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낯선 나라인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빠를 살리려고 해요. 로마는 딸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조국보다 타국이 더 따뜻했습니다. 해보자. 로만이 결심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날 오후 김 교수에게 수술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입원하시고 모레 수술하겠습니다. 수술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이틀 후면 로만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밤 로마는 잠들지 못했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수술대에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삼성의 기술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지,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모레면 수술실로 들어가요. 73 로만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이 맑았습니다. 로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이 그의 운명을 가를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로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간호사가 수술 전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세심했어요. 엘라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삼성의 기술을 믿어봐요. 로마는 딸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화였습니다. 엘라야,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엘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만족해.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엘라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오전 9시. 수술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엘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빠, 꼭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색 조명이 눈부셨어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김 교수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로만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만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김 교수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다빈치 로봇이 정밀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인공심장 장치가 준비되었어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집중했어요. 김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에 도달했어요. 로만의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더 정밀하게, 로봇팔이 미세하게 조정되었어요. 삼성의 인공심장 시스템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의사의 경험이 만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봇 수술의 정밀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섬세함이었어요. 삼성 기술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마지막 봉합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해야 했어요. 심전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조용했던 기계에서 신호가 나타났어요. 규칙적인 박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인공심장이 작동하고 있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로만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로만이 깨어날 수 있을지,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만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첫날 밤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로만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엘라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수많은 관들이 보였어요. 새로 장착된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엘라에게 설명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고비예요.
환자분의 회복 의지가 중요해요. 엘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기다렸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로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폴란드의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어요. 군대에 있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힘들었던 시간들. 조국을 위해 살았던 젊은 날들. 그리고 엘라가 태어났던 날. 작고 연약했던 딸을 처음 안았던 순간.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딸이 자라면서 보여준 총명함. 한국으로 떠나던 날의 아쉬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 이틀째 밤도 지나갔어요. 로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계속 상태를 확인했어요. 엘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밤을 지샜어요.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세요. 엘라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로만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엘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네, 아빠. 여기 있어요. 로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힘들어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그 한마디에 엘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몇 시간 후 김 교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로만 씨, 축하합니다. 새로운 심장이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로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이제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재활 과정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로만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니. 로마는 감격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심장으로 걷고 있었어요. 삼성의 기술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친근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곳이었어요. 로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곧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물해준 기적이었어요. 로만이 회복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병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라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폴란드에서 기사가 났어요. 엘라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주요 언론들이 로만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일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김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실렸습니다. 로만 씨는 매우 용감한 환자였습니다. 삼성의 최신 의료기술과 환자분의 의지가 만나 기적을 만들었어요. 기사가 퍼지면서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왜 그를 포기했을까? 영웅의 후손을 외면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로만 포니아츠키 씨의 생명을 구해주신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영웅의 후손을 지켜주신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로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던 조국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과 BBC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폴란드 영웅의 후손을 살렸다. 삼성의 인공심장 시스템이 만든 기적.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각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병원은 환자의 회복을 우선시했습니다. 로만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로만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심장이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의료진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김 교수와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로만 씨,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로만은 한 명 한 명과 인사했어요. 이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선생님과 이 병원이 저에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로만 씨의 강한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엘라와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빠, 기분이 어때요? 정말 신기해. 조국에서는 버림받았는데 여기서는 새 생명을 얻었어.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야. 그날 저녁 호텔에서 로마는 생각했어요. 며칠 후면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잊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의 기술, 따뜻한 의료진들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살렸어요. 로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삼성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조국에서 잊힌 영웅의 후손.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남자.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